이어서 리포트 뽀개기로 자리 이동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김태성 팀장님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두 가지 리포트를 준비해 오셨는데 그 전에 네. 저희가 지난번에 LG에너텍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LG에너텍이 오늘 뭐 애플 이야기, 메타버스 이야기, 전장부품 이야기가 다 더해지면서 52주 신고가 기록했고요. 네. 아직까지 6% 상승 유지하고 있어요. 네, 일단 당시에 제가 LG이노텍 관심 가지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네. 만약에 LG이노텍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하이비전 시스템까지도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맞아요. 결국은 이겁니다. 상반기에는 사실 굉장히 많은 섹터들이 올라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삼성전자에서 어떠한 제품을 만든다, 혹은 애플에서 어떠한 제품을 만든다. 특히 이제 모바일 사업부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던 상반기였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모바일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지금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었죠. 이제 네. 특히나 뭐 전기차 쪽에 이제 많은 관심을 쏟다 보니까 굉장히 좀 소외를 받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반기에 또 아이폰 13 버전이 이제 나오게 되면서 이제 그로 인한 관련주들의 지금 상승세가 계속해서 두드러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소비가 계속해서 회복이 된다라는 부분, 특히 이제 하반기에 제품이 나올 때 이제 애플에서는 아직까지는 폴더블에 대한 이야기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삼성전자가 폴더블 폰의 지금 시장 점유율을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애플에서도 또 하나의 또 신규 모멘텀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가지면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LG이노텍 뭐 지수 생각해 보면 지금 위치에서 사라고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 수는 있어도요. 저는 LG이노텍, 하이비전 시스템, 특히 애플 관련주들은 충분히 3분기에는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한번 다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비전 시스템도 저희가 말씀드렸던 그렇죠. 기억이 나는데요. LG이노텍과 하이비전 시스템, 여기 애플이 또 아이폰의 생산량을 늘린다라고 맞아요. 하니까 더 국내 기업들의 수혜가 기대될 수 있지 않을까 같이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리뷰 시간 가져봤고요. 오늘도 새로운 리포트를 준비해 오셨다고 하니까요. 하나씩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리포트 함께 보시죠. 곧 레벨업? CS윈드라는 리포트인데요. 하나투자증권의 이재현 애널리스트가 작성을 했고요. 2천억 원대 매출은 2분기가 마지막이다. 미국 동부 해상풍력의 타워 공장 신규 투자. 그럼 여기서 이 마지막이 이 마지막이다. 더 좋아진다는지 아니면 이게 끝이다는지 이 뒤에 말이 궁금하네요. 네, 사실 이제 CS윈드처럼 정말 좋은 뉴스와 좋은 실적 그리고 좋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음에도 네. 이렇게 안 올라갈 수가 있을까?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답답한 종목이 있나 싶어요. 네. 그만큼 올해 상반기에 굉장히 또 많은 투자자들의 애간장을 좀 태웠던 종목이 바로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고 CS윈드가 또 거기에 포함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난해 4분기부터였던 것 같아요. 일단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부터 뉴딜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날 때마다 굉장히 시장에서 핫하게 좀 반응을 했었어요. 그랬죠. 그런데 이제 막상 당선이 되고 나서는 뉴딜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뭐 시국도 시국이었기 때문에 코로나19 좀 확산세를 좀 멈춰야 된다라는 그러한 이슈 혹은 인프라 투자에 대한 이야기만 있다 보니까 사실 뉴딜 관련주들은 그다지 좋지 못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그럼 가만히 있었느냐? 그건 아니에요. 계속해서 뉴딜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대선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부에서 이번 정권에서 어떠한 지금 이벤트, 어떠한 인터뷰를 하더라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 1년 전, 2년 전보다는 조금은 약해진 상황이다 보니까 뉴딜에 대한 긍정적인 이슈는 나와도 주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변동성이 굉장히 적지 않았나, 적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신에 지금 저는 이 레포트에서 말하는 것 같이 이번에야말로 한 번 더 주가가 레벨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요. 지금 계속해서 아마 여러분들도 많은 매체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탄소 배출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반사수혜를 당연히 신재생 에너지 쪽이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신재생 에너지가 막 여러 가지가 많지만 순환매관적인 측면을 보게 된다면 결국 실적이 좋은 기업의 상승세가 그동안에 이제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 이것을 체크를 해봤을 때 CS윈드는요, 눈에 보이는 실적 자체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기업이라서요. 충분히 기대해볼 만하다라는 레포트의 내용과 저도 이제 비슷한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요. 네. 지금 많은 분들이 맞아요. CS윈드 너무 안 갔어요. 왜 이렇게 못 갈까요? 그렇죠. 라고 했어요. 차트 보면서 그동안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살펴볼게요. 또 아이러니하게 네. 그린 뉴딜에 대한 이야기, 신재생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목은 안 가고 그렇죠. 오늘도 원전주들이 맞아요. 신고가를 기록했어요.
참 속상하죠. 네. 원전보다 더 이렇게 가깝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게 해상풍력이라든지 이쪽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접근성적인 측면에서도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는 투자 심리가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은 모양새인 것 같아요. 일단 CS윈드의 주가를 조금만 더 길게 해볼까요? 네. 그 이유는 뭐 가장 흔한 표현을 좀 들어보자면 미리 많은 부분이 좀 선반영이 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야기했던 여기 앞서 좋았던 뉴스보다 더 새로운 뉴스라거나 더 강력한 이슈가 나오기 전에는 조금은 더 강한 퍼포먼스를 보이기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제가 관심을 보자라는 것은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의 실적을 올해 하반기에는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 뭐 미국이라든지 다른 나라에 계속해서 이제 대형 수주를 통해서 네. 나타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 사실 원전주 공격적으로 제가 트레이딩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못 드려요. 원전주는 그렇죠. 그런데 CS윈드 같은 해상풍력 신재생 에너지는 당연히 지금은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요. 저는 충분히 지금 위치에서도 매력적이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분야가 다르긴 한데요. 그쵸. 사실 5G도요. 투자를 해야만 했잖아요. 근데 맞아요. 이게 계속 코로나19 때문에 투자가 지연되다가 주식 투자자들의 기억에서 잊혀졌는데 맞아요. 혹시 이쪽 신재생 에너지도 그렇게 계속 투자가 늦춰지다가 사라지진 않을까요? 사라지진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일단은 신재생 에너지, 이 해상풍력이라든지 전기차 수도는요. 속도의 차이, 그리고 상용화의 차이일 뿐 여전히 저는 순환매 테마로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지금 뉴딜 정책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CS윈드는 여전히 관심권역에 넣어야 된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CS윈드에 대한 가격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주가, 손절가 어떻게 준비해 오셨죠? 네, 일단은 저는 지금 가격도 굉장히 메리트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굉장히 메리트 있기 때문에 저는 CS윈드 오늘 종가상 접근을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종가 접근. 네, 사실 이제 오늘 지금 위치보다 더 상승해서 마감을 하면 굉장히 좋죠. 하지만 오늘 같은 위치라도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네. 만약에 여기서 다시 한번 박스권 상단, 지금 이제 선을 잘 그어주셨는데요. 박스권 상단을 돌파해서 올라간다면 충분히 큰 박스권 상단인 10만 원까지도 갈 수 있지 않나라는 이야기 드리면서 네. 하지만 이제 밀렸을 경우에는 6만 원이라는 가격대에서는 손절 라인을 한번 잡아보자라는 이야기를 박스권 하단을 제가 손절 라인으로 제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손절가는 좀 깊게 주셨어요. 그쵸. 6만 원의 손절가 그리고 목표 주가는 10만 원. 네. 오늘 종가 기준으로 접근해도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런 종목이 기다릴 땐 참 지루하지만 우리가 먼저 매수했다는 그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맞아요. 종목이거든요. CS윈드 곧 레벨업 할 수 있을까요? 별점은 5점 만점에 몇 점이죠? 네, 일단 되게 좀 애매하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는 별점은 되게 좋게 줬습니다. 5점 만점 중에 5점을 좀 드렸는데 네. 이유는 뭐냐면 지금 사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올라가고 나서 사게 되면 굉장히 더 많이 오를 그러니까 오른 이제 이 변동성을 생각을 해봤을 때 오르고 나서 사면은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움직임. 그렇죠. 그러니까 오르기 전인 지금이 오히려 더 매수의 적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해당 기업이 영위하고 있는 본업 자체는 앞으로 조금 산업 자체가 줄어든다라기보다는요 계속해서 커져갈 수 있다라는 동력 모멘텀이 있어서요. 저는 CS윈드 별 5개 중에 5개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요 좀 지치긴 하시겠지만 그렇죠. 추후에 오를 것을 우리가 미리 매수한다, 선침해한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다려보도록 할게요. CS윈드 5점이었고요. 이어서 두 번째 리포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리포트는 어떤 종목으로 뽀개볼까요? 별토피아 아프리카 TV, 별토피아. 네, 메리증권 김동희 애널리스트가 작성을 했고요. 2분기 양원 실적, 노이즈는 기회다, 트래픽 증가도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아프리카 TV가 사실 우리가 네. 한때 그랬잖아요. 유튜브라는 강적이 나타나면서 아프리카 TV의 BJ들이 뭐 유튜브로 이전을 하고 그렇죠. 막 가면서 파일을 뺏길 것이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시장은 같이 커졌어요. 네, 일단 저도 사실 오늘 솔직하게 좀 말씀드리면 네. 아프리카 TV는 제 관심 속에서 이미 2달 전부터 좀 멀어졌던 기업이긴 해요. 그런데 오늘 레포트가 나와서 이 레포트를 보면서 저도 이제 마인드에 좀 변화가 일어나는, 좀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는 좀 날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사실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는 앞서 앵커님께서 이제 짚어주셨다시피 아프리카 TV를 제외한 1인 방송 플랫폼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이 시장 규모가 같이 커진다라기보다는 조금은 뺏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주가의 흐름을 딱 놓고 봤더니 아프리카 TV가 언제 이만큼 올랐지? 라고 할 정도로 최근에 강세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맞아요. 거기에 또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인게이트라고 불리는 굉장히 안 좋은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견고한 상승세를 좀 나타내고 있는데, 아니 왜 아프리카 TV가 뭐 때문에 이렇게 올라왔느냐 이걸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결국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예전에 이 별풍이라고 하죠. 이런 이 페이를 조금 선물하는 이러한 기능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반감이 있었다면, 이제는 이러한 문화가 문화적으로 정착이 됐다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좋은 점수를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19의 가장 큰 수혜를 지금 받을 수도, 추가적으로 받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은 뭐냐면요. 지금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열리는 도쿄 올림픽이라든지 최근에 뭐 가장 크게 열렸던 뭐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유로컵이라 그럴까요? 제가 갑자기 코파 생각이 안 아메리카? 나니까. 그렇죠. 코파 아메리카, 그리고 네. 유로,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아프리카 TV 플랫폼을 통해서 이 중계를 해주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맞아요. 보니까 그것을 또 시청하신 분들이 또 많아진 상황. 그렇기 때문에 이 올림픽이라고 하는 대형 이벤트도 이 아프리카 TV에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수혜를 줄 수 있는 이벤트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지금 위치에서의 매수를 하자니, 그죠? 매수를 하자니 네.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까지 오늘 한번 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제 나이가 들통날 것 같긴 한데, 제가 아프리카 TV를 제일 처음 다운받았던 게 박지성 선수가 맨유에서 뛸 때 그렇죠. 그걸 너무 보고 싶어서 제가 아프리카 TV에서 방송을 봤던 네. 기억이 있거든요. 그렇죠. 돈이 없어서 별풍은 못 샀지만 그렇죠. 지금 차트 보시면요. 불나방에 저도 이 가격엔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네. 이 차트를 보면서 계속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일단 가는 기업이 가는 장세가 맞는데 아프리카 TV가 좋은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고 네. 지금 이제 이 일부 BJ들이 걸려 있는 코인게이트 사건도 지금 있는 상황에서 과연 아프리카 TV라고 하는 종목을 지금 위치에서 공격적으로 매수를 했을 때 얼마만큼의 조정이 나왔을 때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를 제가 고민을 해봤거든요. 네. 근데 저라면 버티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위치에서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것은 조금은 무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은 기다려보자. 현재 지금 12만 원대인데요. 네. 저는 그냥 조금 더 기다려서 한 11만 원 중반대까지 조정이 내려오면 11만 원 중반. 그렇죠. 그때부터는 충분히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만약에 그 가격대까지 내려오고 나서 특히 이 10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요. 다시 한번 15만 원까지의 추가적인 상승세는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단월적이고 이제 일시적인 이벤트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올림픽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아프리카 TV 충분히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해봐도 괜찮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아프리카 TV 이번 리포트에 대한 별점은 5점 만점에 몇 점 드릴까요? 일단 굉장히 주가의 모습은 별점 5점 중에 5점짜리의 네.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우선은 이미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3점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별점 2개는 왜 안 좋냐? 첫 번째, BJ들의 코인게이트 사건이 언제 어떠한 악영향을 줄지도 모른다라는 이슈. 그리고 네. 이제 두 번째는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을 기다리자라는 의견에 별점 3개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프리카 TV는 별점 3점으로 마무리해 볼게요. 그럼 오늘 또 이런 아쉬움을 채울 수 있는 종목을 갖고 오셨는데 리포트를 통해서 발굴하셨어요? 아니면 다른 종목인가요? 일단 다른 종목을 좀 가지고 왔는데 아까 앵커님께서 5G 이야기할 때 조금 뜨끔했습니다. 내가 5G 네. 종목을 갖고 왔기 때문에 이야기해야 되는데 또 앵커님이 다 이야기하면 어쩌나 라고 좀 고민을 했는데, 제가 5G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낮은 가격대에 좀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KMW도 그렇고 오이솔루션도 그렇고 서진 시스템도 그렇고. 하지만 이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다가 지금 위치를 보면 다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매수의 위치로 다 조정을 받은 상황이라서 저는 지금 위치에서 다시 한번 공략을 해봐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5G에서 한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많은 종목들이 있지만 저는 머큐리라고 하는 기업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갖자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일단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은요, 뭐 시총 상위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대형주보다는 중소형 스몰캡 종목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는 시장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들어오면서도 전기차 산업도 마찬가지예요. 전통적으로 굉장히 컸던 대형주, 뭐 LG화학, SK
이노베이션, 삼성 SDI보다는 그 밑단에 있었던 종목들이 굉장히 또 탄력적으로 이제 움직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실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5G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통적으로 굉장히 큰 종목들보다도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이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머큐리는 일단 통신 장비를 만들면서 최근에 보면요, 이 배터리 충전 사업까지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위치에서의 머큐리 충분히 매력적이다라는 이야기 드리면서, 가격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1,150원인데 지금 가격 메리트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 시에는 네. 15,000원까지도 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15,000원이요? 그렇죠.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네. 굉장히 저는 높게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뭐 바닥권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 조정을 받고 시작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요. 15,000원까지 잡아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 대신에 9,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우선은 손절하자라는 이야기 드리면서, 손절선은 굉장히 짧게, 목표가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 안에서 순환매가 좀 빠르게 나오고 있는데 순환매 타자를 제대로 잡지 못한 게 아직까지 5G였거든요. 한번 이번 기회에는 우리가 잘 매수를 해봐서 15,000원까지도 수익을 낼 수 있을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타이트하게 9,000원 제시해 드렸어요. 팀장님, 오늘도 두 가지 리포트 소개해 주셨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